뉴스로 한번 가보는데 일단은 박상학은 내가 봤을 때 얘는 뭔가 민주주의를 잘못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국가에서 탈북해가지고 결국엔 자기의 밥벌이의 블루오션을 찾아낸 자인데 SBS가 박상학 집을 찾아가요. 취재한다고. 되게 지금 이 탈북단체 중에 삐라 날리는 데는 사실 후원금 이 들어온 돈에 비해서 밖으로 실제로 삐라 뿌리는 것 자체에 그 공금 유용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SBS 기자가 찾아갔는데 막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가스총 들고 막 협박 위협하고 기물을 던져가지고 폭행을 벽돌.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이게요. 이렇게 상황이 되면 이건 즉각 구속감이지. 경찰한테도 가스총 살포했다라는 얘기인데 경찰관한테 가스총을 분사하기로 했다면 이건 즉각 구속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안 하는지가 일단 궁금해.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박상학 같은 인물은 실은 국정원의 비호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비호를 받고 오니까 자금도 국정원이 주선해줘서, 그러니까 정경련을 통해서 갔든 아니면 삼성 등 재벌 등을 통해서 갔든지 간에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자금줄이 많이 차단됐고 그럼 국정원은 순수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다고 민주정부 됐다고 해서 민주정부 라인만 있을까? 그 안에는 또 반대쪽을 지원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박상학을 관리하는 라인이. 근데 박상학이 점점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발악을 하는데 보도, 그러니까 기자들, 취재진이 왔고 경찰에 대해서 가스총을 발사하고 벽돌을 던지고 등등 할 수 있다는 것은 뒤에 뭔가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건데 예. 그게 이미 시효가 지난 그 뒷배가 있는 건데 그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한 거죠. 이놈은 이제 곧 검찰에 불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을 많이 오랫동안 다루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현직 국정원도 있지만 국정원들은 퇴직 후에도 자기들끼리 모임이 따로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이권 사업도 개입을 해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정말 극우적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뒷배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극우적인 저는 그 흐름이 있다고 일단 보는데 황 작가님 말씀처럼 지금은 그 사람들이 준동을 못 하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도 간접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건 박상학 등이 언론사 취재를 이렇게 거부하면서 막 가스총 분사하고 막 이런 상태를 보고 있으면요. 그냥 어처구니 없는 거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같은 보통의 민주주의를 일궈낸 사람들도요. 민주주의 위해서 막 투쟁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 저 포함해가지고 이런 짓 못 하거든요. 이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것이라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시해버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요. 저는 뒷배가 있어서 이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캐릭터인 거예요. 북한의 대북전단을 날릴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벽돌도 들 수 있고 가스총도 들 수 있고 이 사람은 많이 불안한 거고요. 뭔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폭력이라는 그 도구만 생득적으로 그 도구의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체화된 체험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 출생이나 네.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훌륭한 분석인데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뒷배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켜주질 못하기 때문에 혼자 저항하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구석과 그런 구석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이 사람도 지금 SBS를 고소하고 이게 지금 비공개로 집을 방문하는 게 북한의 살인에 공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상학 이야기는 북한에서 난파된 무슨 암살조가 자기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저번에 한번 보셨지만 20개 날린다는 전단 알고 봤더니 하나밖에 안 날렸다 이런 식으로 후원금 빼먹기 장사하고 있는 건데 어쨌건 이게 공권력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거나 폭력 행위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즉각 일단 체포하겠죠. 그리고 영장 청구하겠죠. 왜 안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자충수를 스스로 박상학이 뒀다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폭력에 관련돼서 검찰에 가면 검찰은 여기에 관련돼서 그 별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고소된 게 공금 유용의 그 혐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7년에 대표로 있던 자유북한 운동연합에서 이 사람이
제명됐어요. 그 이후에 모든 그 자금에 관련돼서 이 사람이 불법 유용이나 착복했다라는 주장이 많기 때문에 고소 내용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 덧붙여서 지성호도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김에 박상학 지성호 같이 결부돼서 어차피 갈 거 조금 먼저 가는 그리고 거예요. 태용호의 재산 형성 과정도 더불어 일망타진합니다. 펠레 태용호 선생께서 한 그물에 싹 잡아가지고 타진하게. 예. 다. 경기도에서 지금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만요. 여론조사 보니까 경기도민의 71%가 대북전단을 살포를 중단해야 된다. 사실은 북한과 접경 지역에 강원도가 있고요. 경기도가 있는데 강원도 쪽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살포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산악지방이고 막 그래요. 경기도에서만 일어나는데 실제로 박근혜 때도 봤지만 피해는 경기도민이 보는데 이 과정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70%는 절대 다수거든요. 대한민국의 과학 계속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22%가 있긴 한데 이분들은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남북관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 저는 무시해도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다음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 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하는 응답자는 또 77%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지금 대북전단 살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로 봐도 다수는 대북전단 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수준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80년대까지의 국민들 아니에요. 네네.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높아졌는지 의아할 정도고요. 좀 마음이 너무 뭐랄까 이게 반공교육 세대가 많이 들어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평화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잘 드러나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에서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북한 신문이나 방송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줄 필요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걸 보면 선동이 된다라든지 잘못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의 그런 선동이나 그런 거에 말려들진 않을 거다라는 그렇죠. 이제는 자신감이 저 역시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는 북한을 제대로 알아내려면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충분히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거를 심지어는 뭐 조중동하고 비교해서 어떤 미디어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국민들이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도 정확한 어떤 그 민의가 더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의 사이가 매우 안 좋고 전제 조건이 그리고 진짜로 북한은 완벽하게 닫혀 있다는 인식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 사람들은 어쩌네 저쩌네 막 그러니까 북한 자체 상황이 나아져야 될 거를 믿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은 전단이라도 보내서 국민들 개몽시켜라 이렇게 할 건데 이미 대통령이 북한의 5.1 경기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소에 가서 한 20만 모아놓고 연설까지 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욕적인 사진 같은 걸 담아서 삐라를 띄우는 것 자체에 실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2%가 찬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나쁜 거죠. 정보가 있었건 없었건 간에. 요거는 북한을 눈치 보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일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설주 등에 대한 모욕적인 사진을 띄워서 보낸다. 그쪽으로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그 행위를 방치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장 뭐 제재 해제가 되고 개성공단 열고 이 부분은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 상황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남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방치했다고에 대한 분노기 때문에 단순히 저게 핑계다라고 보기보다는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박상학이 풍선 날린 행위와 개성연락사무소가 사실 맞바꿔진 거예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럼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박상학과 지성호와 태영호를 풍선에 띄워서 북으로 보내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한도전에 의하면 일반 풍선 12,000개 정도면 사람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진짜. 그 얘기는 여기까지. 수십만 명을 동원하겠다. 요거거든요. 이란저리 목사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종교 전문가가 나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종교 이야기는 사실 아니죠. 네. 저번에 이 정광훈을 뭐 구속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풀려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사과를 하라는 거야, 문 대통령이. 무슨 개소리예요? 아니 본인이 지금
풀려난 게 그냥 풀려난 게 아니에요. 그 보석이라고 하는 형태로 풀려나신 겁니다. 보석에는 조건이 있어요. 주얼리. 네. 그러니까 예. 베일, 예. 아 이런 아재 개그 참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미안해요. 내가 전 방송이 황 작가라는 방송이에요. 근데 이 그 보석의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이렇게 그 헛소리하지 말고 특히나 대통령을 갖다가 뭐 이렇게 비하한다거나 공격한다거나 특정한 정치 세력을 갖다가 지지한다거나 하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풀려난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사과하고 하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돈벌이 하는 거예요. 돈벌이고 나발이고 말이야. 네가 돈 벌기 위해서 왜 이런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고. 아, 돈 벌고 싶으면 니들끼리 그냥 알아서 뭘 천국을 만들든지 말든지 하고 이따위 짓을 하지 말라고 그 약속을 하고 네가 나왔으면은 사나이가 여기서 또 남녀 차별적인 그런 발언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달려 있으면 자식아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저하다. 훑어버릴까 보다 그냥. 아유 정말. 그 명도 집행 하려고 하는 것도 법적인 행위도 그냥 거부하면서 신도시 자기는 막아버리는 하느님의 법만 따른다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핑계로 하고 있는데 사실 덜덜덜 떨고 그 증언하러 갔었을 때 자기는 안 하고 딴 사람이 했어요라고 비겁함의 끝을 보여줬던 게 정화 목사 아닙니까? 이분이 의외로 법과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온갖 얘기로 저희가 빤스 목사라고 부르지만 이유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경범죄 성추행서부터 온갖 것들 하고 있으니까 이젠 국가 권력에 맞서는 것도 자신의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이 지금 가장 큰 죄는 자기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 라인을 갖고 있다고 한 라인을 갖고 있다고 그 얘기를 팔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을 무슨 재정 결합 국가로 만들어 놓으려고 난리를 치는지 이 성수형 같은 사람이 성수 씨 같은 성수님 같은 뭐라고 불러요? 그냥 성수형이라고 할래. 성수형 같은 사람들 소리 좀 질러줘야 돼. 저번에 저 정광훈이 주도해가지고 뭐 탈북자 등에서 막 제일 많이 모였을 때 청와대 진입하고 이런 행위가 폭력 행위가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이런 경우는 내란 선동 같은 걸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8월 15일 날 광화문에 그렇게 저번에 모였던 것처럼 한 3, 40만씩 모이면 코로나는 어떻게 할 거며. 난리 나는 거죠. 그 얘네들은 보면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계속 뭔가 그거를 좀 마비시키기 위한 시도가 보인다고 보거든요. 이건 내란이에요. 네, 사실상 이전에도 내란을 계속 이렇게 시도했었고 지금도 다시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잡아 넣어야 돼요. 이거를 놔두면은 이게 법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이석기는 왜 6년 동안 붙잡혀 있냐, 거기에. 그냥 동네에서 자기 그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모여갖고 밥 먹으면서 한마디 한 게 내랑 선동이라며. 내랑 예비고, 얘는, 이런 인간을 갖다 하나 잡아놓지 잠깐만. 못하면서. 이 정의가 정광훈이야? 왜 얘랑 이렇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예. 다른 정강훈이라 이름을 보기도 싫어요, 진짜. 끔찍해. 아 진짜 이거는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진짜 그치요. 이런 쓰레기들이 기독교란 이름을 참칭하면서 사기치고 다니는 것만 보더라도 진짜 막 부하같이 밀어올라요. 그런데 예, 기독교인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끔 저한테 항의하시거든요. 뭐 기독교에 대해서 좀 폄훼하신다 그러는데 내가 본 목사들이 문익환 목사 같은 분만 있었다면 나는 이미 기독교 신자였을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목사는 정광훈 말고도 뭐 조용기라든지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김웅도, 있잖아요. 뭐, 김국도, 김선도, 뭐 쓰레기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가 됨으로써 김장환. 태생적인 거부감이 생기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기독교 그러니까 방송에서 5년간 그 은혜 입어서 방송을 진행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얘기 나갈 때마다 확실하게 세상에 혼탁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하나 해둘 건 있습니다. 청와대 앞은 시위를 하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겨울에 찬바닥에 세월호 부모들이 갔었을 때 청와대 경내로 진입하겠다고 넘어들면서 소리 지르고 싸운 적 없습니다. 그렇죠. 호소하고 만나달라 얘기하고 나와달라 했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앞에서 시위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양 대통령 이름을 지 친구처럼 불어가면서 나와라 삿대질하고 뛰어들어가고 경찰과 폭력으로 맞섰었습니다. 그게 누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정광훈의 집회였으면 모두 다 내 잘못이다라고 인정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몰라요. 그 사람들이 넘어갔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목사로 모시고 있다는 거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 누굴 인도하겠습니까? 예.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약자를 보살피고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안 나가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570억인가요? 560억이에요? 70억이? 570억이네. 570억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거는 이유가 3년간 이곳에서 공사를 하려면 교회는 대체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합산해서 570억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이런 강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가가 80억인데. 80억을 갖다가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80억만 준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얹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그냥 팔자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야, 이거- 하나님이 이런 걸 하라고 지금 너한테 뭐 밤에 뭐 현몽을 하셨냐, 뭘 하셨냐? 이거는 강도야. 이 근거를 조금 아는 게 최근에 그 삼성이 지었던 레미안 아파트 있는 쪽에 본의 아니게 알박기를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쪽에 대해서 제대로 인수하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교회를 완전히 헐고 집었는데 그때 계산됐던 금액 같은 게 약간 5배에서 7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계에 소문이 퍼진 거죠. 어디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그 삼성 레미안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어넣으면서 돈을 좀 많이 집어넣고 건물을 지어주는 걸로 했다면 이쪽은 대놓고 돈을 뜯어가는 그런 식의 교회로 알박기 한다는 거 발상 자체가 아주 새롭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서 5배에서 7배까지 크게 질렀다는 거 이거 딜에서 한 5배만 줘도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이 교인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따르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8월 맞아요. 15일 날 수십만 명 모여서 우리 집회하겠다 이런 건데 정광훈 개인이 이제 이게 슬슬 이제 현금인 줄기. 왜 그 있잖아요. 이게 집회에서 뭐돈 걷는 것도 이게 예. 헌금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슬슬 이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하겠다고. 결국에는 박상학이나 정광훈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똑같은 아유, 짐도 그 비슷비슷하고요. 예. 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신을 팔아가지고 참 한심합니다. 한때 좀 광화문에 사람들 안 모이고 좀 조용한가 했다. 8월 15일 날 모이겠다는데 이런 친일파 새끼들이 8월 15일 날 광복절에 모여서 할 일이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친일파인데다가 동족을 살해한 자들의 후손이에요. 정광훈 같은 경우도 의심스러운 자예요. 사복. 예, 어. 굉장히 의심스러운 자입니다. 그만 봤으면 좋겠는 사람들은 활개치고 다니고 집어넣었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고 참 공정하지 않고 법 지키는 잘못되고 있고 검찰도 법원도 고쳐야 될 부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기가 드뭅니다. 빨리 손봐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법으로만 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문제는 깨어있는 신도들이 많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다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전광훈이 목사란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앞뒤 정황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목사가 뭘 하겠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해. 예전엔 더 많이 모였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인데 제발 주변에서 알려주십시오. 깨우쳐 네. 주셔야 돼요. 자 알겠어요. 정광훈 이야기를 너무 긴 시간 빼니까 네. 새날의 시간이 아깝구만. 예.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